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정유,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은 정유업계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다 라고 이제 정했는데, 금호석유라는 기업을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이게 왜 나오는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정유화학이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떠오를 텐데, 오늘은 롯데케미칼하고 금호석유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슬슬 그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 이게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의 키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이 NCC 사업, 이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게 중국 정부 정책의 수혜 가능성이 있다.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 오늘의 핵심인데 귀 쫑긋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주가와 가장 간격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그 정보인 이제 미국, 중국과 관세 추가 부여 그리고 수출 금액에 대한 가격 반등에 대해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봅시다. 롯데케미칼하고 금호석유 이 두 기업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업의 내용인데요. 01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기준 대략 약 23년 만에 이 간격이 되게 좁아졌는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의 시가총액을 빼요. 그 빼게 되면은 이 차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거를 그래프로 지금 모식도화 한 건데, 보시게 되면은 18년도 그리고 20년도 이 사이에 가장 이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와서는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의 영업이익의 차이를 빼게 되게 되면은 이것도 영향이 있을 텐데, 이것 또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이 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텐데, 2020년도에 4년간 그리고 4, 5년간의 이제 금호석유가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을 역전을 했었는데, 그때의 그 영업이익을 역전했던 이 4년간의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서 그 차이가 지금 기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간격이 좁아졌다라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년 만에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가총액의 순위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NCC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다운스트림 업체는 전반적으로 주가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비단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 자체 이 두 기업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 원유라는 게, 즉 이 기름이라는 거를 정제하는 거가 지금 이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의 공통점이잖아요. 여기서 좀 차이가 갈리는데, 사실 이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는 이 정유 공장 요 단계, 그러니까 여길 딱 잘라서 다운스트림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원유의 생산 과정은 가스나 석유 이거를 존재하는 여부에 대해서 탐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왕고래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이 양이 확인이 되게 된다면 시추와 개발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천연가스와 원유를 생산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유의 생산 과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두 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S51 여러분들이 잘 알죠? SK이노베이션, GS,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정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뽑아내 가지고 정제를 해요. 그거를 이제 납사를 해 가지고 NCC, 즉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우리가 잘 아는 이 두 기업들이 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정밀화학 단계, 이 받아들이는 원유 자체를 또 분리를 한 번 더 해요. 그런데 여기서 금호석유는 정밀 업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담당하고 있느냐? 타이어에 합성 고무가 들어가게 되겠죠. 요걸 또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의료용 락테스. 우리 코로나 한창 여러분들 유행했을 때 보건소 가게 되면 이제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방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라텍스 장갑 좋은 거 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NBL이라는 이제 고급 라텍스 재료거든요. 고무입니다. 그리고 가정기기용 플라스틱 ABS,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고 있는 타파통이라고 하게 되겠죠. 그런 것도 다 석유를 가공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병 BPA 비스페놀 A,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암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제 발암 물질이 좀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비스페놀 A라고 한글로 적용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 4개가 있는데 이 금호 석유랑 롯데케미칼의 차이가 여기서 싹 갈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4가지 제품들에 대한 단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분기적인 매출을 보게 되면은 2024년도 3월 기준으로 두 기업을 갖고 왔어요. 좌측이 금호석유고 우측이 롯데케미칼인데 이 실적만 보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확연한 차이가 있게 되겠죠. 한쪽 기업은 흑자고 한쪽 기업은 적자. 왜 이런 이유가 발생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석유의 실적 개선의 실질적인 이유라고 좀 4가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 4번은 조금 그 근거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1, 2, 3번이 너무나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천연고무, 제가 아까 의료용 락텍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가격이 그리고 부타디엔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은 합성고무의 수요가 증가를 한다. 여러분들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공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는 게 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중국발 의료용 장갑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여합니다.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예시를 지난 태양광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 이게 올라가게 된다로 관세를 부여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의료용 라텍스 장갑에 대해서 그 제품 자체의 단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호석유의 영업이익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세 번째, 중국 정부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구환신이라는 경기 부양책을 가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전제품을 교체를 하거나 이 주기가 빨라지게 되겠고 그리고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 내용도 뒤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네 번째, 요거는 우리나라 정책과 상당히 좀 관련이 깊은데 정부가 이번에 밸류업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보유 자사주를 3년 동안 약 반절 정도로 소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현재 자사주의 비율은 16.71%인데 이 키워드 자체만 보았을 때는 되게 큰 수치지만 사실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이 27%에 달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비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금호석유의 실적 개선의 이유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공급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제 천연고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동남아 5개국을 생각을 해야 돼요. 태국, 인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 베트남. 말하고 보니까 6개 국가가 되는데 이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이요. 자, 그런데 주요 수출국들이 천연고무를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표를 보게 되면 모식도하는 표를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태국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2개의 국가들의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는데 생산량 감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4가지로 좀 뽑히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성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리안과 야자로 업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샤인머스켓 한번 유행을 하게 되니까 모든 농장들이 다 이제 샤인머스켓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채소들이 많이 값이 폭증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걸 보았을 때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료를 적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 비료를 적게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생산량이 당연히 뒤따라오지 않는 거는 지명한 사실이죠. 자, 세 번째, 태국 북부 지역에서 태풍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짜잘한 자연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를 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무나무 잎에 이 병충해가 상당히 잘 든다고 해요. 이걸 관리하려면 뭐 농약도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2번, 비료를 적게 사용한 나라에서 병충해가 발생을 했다 해가지고 농약을 뿌리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 이유들이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 생산량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천연고무 가격이 여러 가지 이 이슈들 1, 2, 3, 4번의 이 이슈가 종합적으로 발생을 해서 현재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를 했다가 첫 번째 이유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가격이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대표적인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금호석유는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죠. 중국 정부가 이구원신 내수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표를 갖고 왔는데 이름이 이구원신이에요. 이걸 뭐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면은 올해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사실 2024년도 4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거에도 했었던 이력들이 이렇게 있죠. 이 기간 동안에 내연기관 자동차에 7,000위안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에 10,000위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산업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으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구환신이라는 게 왜 그러냐? 지난 2024년 동안에 테슬라의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보조금을 잘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이 이구환신이라는 이 정책이 중국 내연기관 차들만 이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테슬라 또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중국 내연기관 차들은 조금 더 다운시켰어요. 그런 이슈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내연기관 차든지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 차에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여기 내용에서는 이제 보이진 않지만은 이 가전제품을 교체 주기가 상당히 앞당겨 주는 게 이 내수 경제 활성화를 하게 되면서 이구환신 정책의 일부가 여기 내연기관 외에도 가전제품에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 중국 정부의 내수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로 인해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금호석유의 매출로 잡혀 있는 이러한 제품들, 가전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간 ABS 제품들의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다음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지금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산업이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다뤄볼 텐데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죠. 바이든 정부가 태양광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를 50%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얼마였던 소리예요? 25%죠. 2배 가까이 이제 인상을 했다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되면서 미국 내에 있는 태양광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 퍼스트 솔라, FSLR이라고 하는 이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가 지금 급등을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게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반덤핑 사례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오게 될 텐데 제가 시간 되면 한번 촬영해 볼게요. 아무튼 미국 중국과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과거에는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었다. 그런데 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호석유 또한 지금 미국이 이 중국산 라텍스 장갑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여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똑같은 사례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자, 핵심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게 네 가지로 좀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천연고무 생산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합성고무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미국이 중국발 물건들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MBL, 즉 의료용 라텍스인데 이게 수출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당연히 반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세 번째,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 이구환신이 가동이 되게 되면서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덤으로 가전제품들의 교체 주기 또한 빨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거는 이제 TMI인 내용인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가동되고 있죠. 배당과 함께 약 16%의 자사주를 50%를 이제 3년간 소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밸류업 정책이라는 거는 첫 번째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이제 네이버의 주가가 되겠죠. 네이버가 이제 자사주를 3년 동안 비슷하게 이제 비율은 좀 다르지만 소각한다고 했는데 바닥권에서 이제 크게 이제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자사주를 소각한다. 그러면 이제 주식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재를 해놨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았고 가격이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내용 네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리고 이 네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똑같이 뭔가 이제 이슈가 발생을 했다, 또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또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